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한 일을 어떻게 민주당이 그랬다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국민의힘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 만든 거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지, 지금 조금 전에 하신 말씀도 사과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 후보님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뭐 이미 구직앱 있는데 구직앱 새로 만들겠다. 왜 하고 있는 걸 또 하겠다고 그랬냐, 이게 말씀입니다. 제가 뭐 꼭 새로운 이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공약으로.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는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너무 거칠고 또 난폭해서 사드 배치 꼭 필요하냐 반론도 있는데, 굳이 선제 타격하겠다. 그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좀 자제하시고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안보관이 좀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그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군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은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일반 대출도 2건 기소하셨다니까요.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그 언론에 다 나온 얘기를 부인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한번 팩트 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시죠? 부산저축은행에서는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자,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그럼 것까지. 3부 토건은 왜 봐주셨어요? 자,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물어보세요. 개헌으로 이어지는 이런 담론들은 뭐 국민들의 그 뜻이 어떤지를 살펴서 또 여러 전문가들, 의정 경험자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에도 1차로 뭐 3선 이상 금지한다는 등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정치 쇼에 가까운 그런 그 제안을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그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 제안이 돼서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열흘을 앞두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걸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정성이 좀 의심이 많이 되고, 또 만약에 이거를 대선의 공약으로 내세울 거라면은 선거 캠페인이 시작이 되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 뭐 이제 투표가 내일 모레인데 이런 얘기들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그 국민들의 그 논의와 이런 고민들을 담을 수 있을지 저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 네.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행정 체제가 아니고 헌법 개정 이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자, 이 말씀이었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제가 윤석열 후보님 보면 가끔씩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자, 이거 내부적으로 주장했다가 결국 관철은 안 됐는데,
국민의힘이 먼저 한 일을 어떻게 민주당이 그랬다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따가 한번 그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답변 하나 부탁드리고요. 쇼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정치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로 만들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는 2명 국회의원, 구의원 뽑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되지 않습니까? 그 제3당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인 이상 하게 되어 있는 거 지금 조례로 다 바꿔놨는데 이런 거 고치자고 한 게 제가 아주 오랜 수건이고 오래전부터 밝혔던 입장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윤 후보님 말씀마저 드리는 김에 위성정당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저희는 계속 사과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3당에 사과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 만든 거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지 지금 조금 전에 하신 말씀도 사과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까요? 하셔도 되고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는 뭐 그때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여서 원래 그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 당들이 합의를 해야 되고 그 의석수 가지고 밀어붙인 역사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1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인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이군요. 저는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두 번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핵 공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면 유럽식의 핵 공유도 소위 이제 수송 투발 이 부분은 유럽이 맡아도 핵 자체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핵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는 없는 건데 그걸 예를 들면 괌이든 본토든 놔두고 그럼 우리 전투기 가서 실어 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그 미국 전투기로 전폭기로 뭐 한다든지 이러면 똑같은 건데 새로 말씀하신 핵 공유는 대체 어떤 겁니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핵 공유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술핵 배치 얘기를 한 일은 안 후보님한테 여쭤보시죠. 네. 저는 핵 공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 네. 하도 주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저도 잘 왔다 갔다 한 적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한미동맹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미동맹은 이제 포괄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군사안보동맹에서 이제 기술, 경제, 환경 등등의 포괄안보동맹으로 발전했는데 윤석열 후보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서 우주협력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 또 6G 등과 같은 이런 기술 분야 안보 확장도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포괄안보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이 합의한 포괄안보동맹하고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안보동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포괄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 분야만이 아니고 경제, 첨단 기술, 또 기후 협약과 같은 국제 협력 문제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라는 말씀이죠. 그건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공이 외교가에서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지금 윤 후보께서 새롭게 포괄안보 동맹을 하겠다면서 내세운 이 두 가지가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 합의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후보님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뭐 이미 구직에 있는데 구직에 새로 만들겠다. 예술군데 예술군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것도 이미 하고 있는데 네. 또 하겠다고 그러셔서 왜 하고 있는 걸 또 하겠다고 그랬냐 이게 말씀입니다. 글쎄요. 저는 하여튼 이런 다양한 분야에 군사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은 이 안보와 경제를 또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뭐 꼭 새로운 이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공약으로. 네. 제가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그 저기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글쎄, 혹시 뭐 들어보셨어요? 그런 그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네, 뭐 저도 연장선상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전장에서 죽는 건 젊은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이 전쟁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너무 거칠고 또 난폭해서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꼭 필요하냐 반론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LSM도 이미 개발했는데 그걸 쓰는 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로 이 선제 타격하겠다. 그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쉽게 하시는데 이제 좀 파악도 좀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좀 자제하시고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안보관이 좀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그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힘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거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와 또 미인스크 협정 이런 거에만 지금 의존을 했는데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저렇게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잠깐 반론하겠습니다. 예,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정말 전쟁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제가 전에 이미 미국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말씀드렸고 그중에 4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윤 후보님이다. 최근에 2곳이 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연구소에서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윤 후보님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비는 철저하게 하면서도 외교적으로 또는 협의나 아니면 소통을 철저하게 잘 하면서 그걸 관리를 해야지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그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47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쓰겠습니다. 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분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금융 불안이 또 일어날 수 있고 국내 안보 위협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거 우크라이나 침공이 딱 터지니까 지구 반대편 먼 나라 일이고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시지만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이런 안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윤석열 후보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네, 이제 말씀하신 18초 남았습니다. 예. 네. 윤 후보님은 정말로 거짓말을 아주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먼 나라 일인데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질 만큼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부 때에 가서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고요.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석사학위 논문으로 지방정치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제 쓰셨습니다. 또 지난 토론회 때는 이게 판례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대장동의 그 김만배가 지칭하는 그분이 자신이 아니라 어떤 실명을 거론하면서 현직 대법관을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 집을 사들인 그분하고 천화동인 1호 소유의 반은 그분 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이거를 이제 거의 섞어가지고 이게 그 현직 대법관이니까 나는 아니니 나를 몸통이라고 주장을 한 윤석열 후보는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제 그 현직 대법관께서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라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주장이 완전히 지금 허위로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날도 그 녹취록, 그 판넬에 적혀 있는 녹취록 뒤에 보면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니까 그거 뭐 사실하고 다르다. 그거 사실 아니면은 후보 사퇴하겠느냐까지 하셨는데 그게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금년 2월 중순경에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분의 그 배수구에서 대장동 관련 문건 버려진 게 이게 발견이 됐는데 오늘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그 도시개발공사의 그 정민용 그 변호사라고 이분이 그 기획본부에 있던 그분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에서 결제받았다는 이런 식의 서류 결제 내용들 이런 게 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다른 자료들도 다 보고받고 결제를 했는데 이 또 국회에서 물어보면은 이 자료 공개를 또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이게 계속 그렇게 뭐 거짓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전부 이게 사실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 질문하신 건가요? 예, 30초 네. 보장 받겠습니다.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그 녹취록이 맞다면 거기 본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한참 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건 터지기도 전에.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독대했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30초 됐습니다. 네. 거기 그 윤석열 그 뭐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벌써 다 나온 거 보면은 제가 중앙지검장 때 법관에 대해서 많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나중에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 이미 다 언론에 다 드러났고요. 그럼 카드는 뭔 얘기입니까? 잠깐만 있어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제가 대구 고검으로 좌천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몸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일반 대출도 2건 기소하셨다니까요.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아니, 그 언론에 다 나온 얘기를 아유, 부인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팩트 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벌써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 56명을 구속 기소를 한.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아니, 2년 6개월 불법 실형 대출이 받았잖아요. 아니라 뭐 무슨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커미션 받아먹은 거를 또 기소를 안 했다면서 왜 또 불법 대출이?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자, 그럼 것까지. 3부 토건은 왜 봐주셨어요? 자,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물어보세요. 자, 윤 후보님.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한 분께 더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한두 개만 더 물어보고. 네.
지금 또 녹취록이 하나 발견된 거 보면은 2014년 6월 29일 밤 이제 우리 후보님이 재선하고 난 겁니다. 성남시장. 여기 보면은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에게 야, 그 전에 어디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잘 안 되던데 이 대장동권 또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정진상은 신속하게 저희가 추진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후보께서 이 후보께서 유동규나 나는 김만배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다라고 늘 얘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측근이 되려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지. 근데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의형제 도원결의 맺은 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 후에 이 화천대유라는 것이 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 도시개발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거 보면은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녹취록이 보도가 된 걸 보면은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4천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배질할 거다. 무관도 영화 찍는 것처럼 도시개발공사 안에 우리 사람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수사가 작년 하반기 시작이 되니까 김만배가 남욱한테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거라고 진술해 달라. 왜냐하면 김만배가 토론장인지 네. 아니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물어보는 거니까요.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분이 누구냐 갖고 막 논란이 되니까 그게 그냥 다 김만배라고 좀 진술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면은 결국 이 네 사람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윤 후보님 말씀해 보세요. 다른 분에게 질문을 해야 제가 답을 네. 해야 기회를 주셔야죠. 예, 잠깐 하십시오. 네. 자, 잠시 후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분 아무 근거 없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쓰셔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는 거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똑같은 게 어떻게 여기는 중요 증거가 되고 본인에 관한 건 헛소리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수사를 정말로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질 않아요.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 좀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십시오. 네. 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삶과 또 국가의 미래를 놓고 논쟁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보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을 안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정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지금도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그분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분 중에 대법관 실명 말하는 거는 제가 아니고 제주 도지사 하시던 분이세요.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고 세 번째로 자, 이런 대형 비리가 있으면 비리범하고 관련이 있는 건 그 비리범을 도와준 사람, 윤석열 후보 같은 분, 수사 봐주기. 저는 봐준 거 없어요. 피해를 입혔죠. 5,800억 환수했지 않습니까? 그냥 허가해서 다 가지면 그만인데. 1조 3천억 투자한 거를 3억 5천 투자했다고 거짓말 하세요. 수익, 그 사람들 4천억인데 1조 원이라고 또 거짓말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이익 본 거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대출범들, 대장동 비리범들 수사 봐주기 한 거 명백해요. 일반 대출 기소했으면서 이건 빼줬단 말이에요. 이미 다 수사해놓고 왜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구속영장 치면 바로 죽는다. 이제 그만 부탁해라. 더 못 봐주겠다 그랬다. 이런 명확한 녹취록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제가 딴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아까 일치된 것처럼 윤 후보님만 빼고 정치 교체해야 된다. 이제 국민들의 1인 1표주의가 제대로 관철돼야 된다. 표의 등가성이 보장돼야 된다. 양당이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차악 선택을 강요하면서 상대방이 못하면 나한테 기워오는 이런 구태 정치 이제는 끝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안보, 질서 유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다 정치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민들의 뜻과 좀 다르게 정치가 운영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대표 체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제도 좀 확대하고 위성정당 금지시키고 법으로 그래서 국민들의 표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제3당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인 1표가 가능하도록 비례대표제도도 좀 개선하고 네. 그건 제가 아까 이미 금지하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일당으로서의 워낙 다수당 횡포를 많이 부렸기 때문에 좀 진정성이 떨어지고 워낙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선거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좀 주장을 하면 모르는데 마지막 열을 남겨놓고 이 정권 교체 여론을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얘기를 꺼내는 거는 시기적으로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따로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견이 없다. 사실은 반대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또 한 가지는 결선 투표제 문제인데 아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일화 이런 걸로 정말 정치적 억압하지 말고 국민에게 선택을 맡긴 다음에 50%못 넘으면 결선 투표하자.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개헌하지 않고 입법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고 다당제가 가능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우리 심 후보님이나 안 후보님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셔서 윤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할 수 있냐 말고 의견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을 하죠. 네, 30초.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대선 후보 뽑는데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결선 투표라고 하는 것은 처음 후보들이 얻은 표를 다 산정을 해 가지고 결선 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민주당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이렇게 파행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역시 저는 뭐 반대한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관련해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과정을 어떻게 치르든 간에 결론이 난 다음에도 저는 각 정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각 특장점 있는 부분들의 정부 운영을 맡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즉 국민내각, 통합내각 이런 거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두 분은 다 이미 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윤 후보님한테 뭐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어떠냐고요?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니까 한번 뭐를 질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요점을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네. 시간이 좀 아깝긴 하네요. 네. 연합정부 국민내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저는 뭐 그거는 얼마든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저는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소수당과 늘 협치하고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그게 공화주의고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기 이제 윤 후보님에게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텐데 이제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보 개념 중에서 경제 안보 본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던데 경제 안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제 안보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아니 경제와 안보라는 것이 지금은 떨어질 수가 없고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요소수라든가 또는 반도체의 아주 필수적인 이런 희귀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지 못했을 때 산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제와 안보라는 건 뗄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또 안보적 차원에서도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과 전혀 다르게 경제 안보와 네. 경제와 안보의 관계는 다른 겁니다. 이제 경제 문제도 이제 안보 문제화돼야 된다. 국가의 안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라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윤 후보님
식량 안보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식량 안보 직불제, 탄소 중립 직불제도 하겠다. 이거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절대농지라는 것을 정해 놓고 저희가 예를 들면 쌀이 남아돈다 하더라도 일정량의 그 곡물을 생산을 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우리가 필요 최소한의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을 유지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식량 안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불제라든가 또는 과다 생산된 거를 또 정부에서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정리해드리면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네. 밀, 콩 같은 이제 전략 식물에 대해서 식량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9분이 모두 끝났습니다.